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은 엄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리움, 따뜻함, 애틋함, 그런 감정들이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죠. 엄마와는 같이 쓸 일이 거의 없는 단어, 협박을 떠올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만큼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나 사랑하는 자녀를 협박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드문 일만은 아닙니다. 한번 사연과 함께 살펴볼까요? 50대 후반인 이분은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갖은 고생 끝에 작은 사업을 일궜어요. 5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도 잘 건사해서 모두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그런데 고생 끝에 달콤한 행복을 누려야 할 요즘 오히려 고민이 많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고집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어머니는 농가주택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20년 넘은 살림살이를 그대로 씁니다. 집 수리는 물론이고 오래된 가전제품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먹고 잘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은 모두 기부합니다. 당신이 쓰는 건 아깝지만 기부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90이 다가오는 나이에도 어머니는 아픈 무릎으로 여전히 자녀들에게 보낼 과일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사람을 쓰거나 그만하시라고 해도 좋아서 하는 거니 걱정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아프다는 신호는 계속 보내십니다. 아들, 딸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손주에게까지 집착하는 것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대소사에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 하시고 화병으로 몸져 누우신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제발 편하게 사시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의 삶까지 뜻대로 하려는 어머니. 평생 어머니 뜻을 따르며 자란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그 상처가 제법 깊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만 떠올리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협박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사연 속 협박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협박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협해서 상대를 조정하는 감정 협박이거든요. 무력이 아니라 두려움, 자책감, 죄의식 같은 감정을 이용하는 협박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천벌을 받을 거라든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라든지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는 말로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반박을 무시하고 상대보다 자신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피하죠. 사연 속 어머니는 설령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기부와 봉사와 희생을 통해 자녀에게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감정적으로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처럼 감정 협박은 부모, 애인, 친구 등 가깝고 소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협박하는 사람도 일부러 상대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감정 협박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큰 불안을 감추고 있어요. 좌절했던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세게 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 개보다 작은 강아지가 더 요란하게 짖는 것처럼 감정 협박을 하는 사람도 불안을 덜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협박을 선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협박자의 뜻을 따르는 것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협박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협박자를 따르며 받는 안전하다는 느낌은 허상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자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며 자존심만 손상되고 말죠. 최악의 경우에는 정체성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의 감정 협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 아들,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의식에 맞서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의 죄의식을 이용하곤 합니다. 죄의식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아이를 통제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사연 속 어머니도 사연자의 죄의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식은 가장 치명적인 부정 감정이에요. 적대감, 열등감, 수치심, 무기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파괴적인 자아 비판을 중지하고 죄의식에 조종당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든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준다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상처를 준 어머니도 감정 협박에 끌려다닌 자신도 용서하는 게 좋아요. 둘째,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죠.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어머니와 다른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 방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1대1로 대화하기보다는 그룹으로 여럿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감정의 응어리를 순식간에 녹여줄 유머를 곁들이면 더 좋겠죠? 셋째, 자신의 결정대로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계획에 말려들지 마세요. 사소한 요구라도 내 뜻과 다르면 확실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결정해야 해요. 감정 협박은 두 사람의 이중주의입니다. 협박자 혼자가 아니라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협박자의 말 한마디에도 피해자가 화들짝 놀란다면 협박자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감정 협박에 크게 동요하지 말고 조금씩 자신의 기준을 찾아 그에 맞는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세요. 누가 뭐라든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살아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했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의 일이라 주위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 쉬운 감정 협박.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감정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내 삶의 주체로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선약을 취소하라는 것이든 휴가를 변경하라는 것이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구들 앞에서 나를 지키고 구원해 줄 사람은 결국 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